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미국도 어제 사고를 일으킨 보잉사의 737 MAX 8 그리고 MAX 9 두 기종의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바로 지난 선데이 에티오피아 에어가 보유한 이 보잉기가 추락을 했고, 바로 6개월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동일한 기종이 추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잉 737 MAX 8 기종을 가지고 있던 42개 나라가 이 항공기의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항공기의 제작국인 미국도 국제적인 압력 속에 어제 결국 미국 국내에서도 이 기종의 운항을 중지시키게 된 것입니다. 물론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은 매우 복잡한 절차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아직 에티오피아 에어의 참사는 블랙박스 조사도 시작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동기종의 항공기가 6개월 간격으로 추락을 했고, 또 사망자 수가 300여 명이 넘는 수준의 참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작사인 보잉사나 미국 정부나 의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어제 동일한 기종의 운항을 중지시켰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이 항공기의 안전을 확신한다. 그러나 조심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로 운항을 중지한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보잉 737 MAX 8 그리고 MAX 9 운항 금지 조치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이고 왜 이 조치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FAA와 보잉사는 이 항공기의 안전을 확신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이미 화요일에 그 하루 전에 보잉사의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통화를 했고, 어제 국제사회에서 캐나다가 최종적으로 운항 금지 조치를 발표한 후에 FAA, 보잉 그리고 화이트하우스가 운항 중지 조치에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에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인도네시아 라이언 에어가 가지고 있던 이 기종이 이륙 직후에 추락을 해서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선데이 에티오피안 항공 소속의 동일한 기종이 또 추락을 했습니다. 탑승자 157명 전원 사망이었습니다. 이 사고 직후에 중국이 이 기종의 운항을 처음으로 중지를 시켰고, 이어서 인디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터키, 홍콩 등이 차례로 운항 중지를 했고, 유로피안 유니언 국가들이 합세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캐나다까지 운항 중지 조치에 합세를 했습니다. 미국까지 합하면 모두 42개 나라가 운항 금지 조치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항공기 제작국인 미국도 가만히 있을 처지가 되지 못합니다. 어제 오후에 운항 중지 조치를 했는데, 그래서 아메리칸 에어라인,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이 보유하고 있던 58대의 MAX 8 기종,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가 보유한 MAX 9 14대 등 모두 72대가 그라운디드가 되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 조치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선 전 세계 항공기에서 가장 인기 기종인 이 항공기의 안전에 의심이 제기가 된다면 그 부수적인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 737 MAX 8 그리고 MAX 9 기종은 지금까지 연료의 효율성이라든가 안전성 때문에 가장 경제적이고 우수한 기종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 보잉사의 베스트셀러 기종입니다. 지금 주문이 들어온 것만 해도 4,500대나 됩니다. 그런데 이 한 대 가격이 약 1억 2천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잉의 주가가 이 사고 이후에 11%나 폭락을 했습니다.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의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세계의 추종을 불허하는 분야인데 만일 여기서 허점이 발견이 되면은 경제적인 피해뿐 아니라 국가적인 위상에도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항공기 사고의 원인 규명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지난 선대에 추락한 이티오피아 항공기에서 블랙박스, 음성 자료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나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크게 파손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티오피아 당국에서는 이 블랙박스의 분석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프랑스에다가 이 분석을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자료가 프랑스로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FAA나 NTSB의 조사 지원이 있겠지만은 미국이 이 항공기의 제작국이기 때문에 조사 주최국에서는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고 원인 규명 작업은 이제 겨우 시작이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에 있었던 인도네시아 항공기 사고 또 그동안 국내 조종사들의 보고를 토대로 어느 정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토메이션에 대한 보고입니다. 대형 항공기들은 대부분 자동 항법 장치로 운항이 되는데 이티오피아 항공기의 조종사가 사고 직전에 자동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 고로 귀향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후 한 3분 후에 이 항공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고도 측정을 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오작동을 하게 되면 항공기가 고도를 정확하게 판별하는데 오류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항공기가 자동적으로 기술을 낮추든지 올리든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조종사들로부터도 유사한 보고가 한 것이 몇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티오피아 항공기 사고 또 인도네시아 항공기 사고 시에 위성 사진을 판독을 해 보니까 두 사고기가 모두 사고 직전에 항공기 고도 측정에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FAA의 스테이트먼트에도 두 사고에 어느 정도 유사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간단하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미국의 현재 입장은 이 기종에 대한 안전성에는 자신이 있다. 그러나 조심하는 차원에서 일단 임시로 운항을 중지한다. 조사를 계속한 후에 운항 재개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국내 항공사 중에 이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항공사는 Southwest Airline, American Airline, United Airline 등 3개사인데 grounded 된 항공기의 대수는 약 70여 대. 이 조치가 시카고 지역에 즉 오헤어나 미드웨이 공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단지 항공사 측은 이미 예약한 항공기 탑승자들은 다른 항공편으로 리부킹을 해주겠다. 그리고 리펀드도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국 내 조종사협회 그리고 승무원협회가 어제 운항 중지 조치에 동의를 했고 또 의회의 교통분과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교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면 소환권 행사도 하겠다라고 그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세계 거대 기업인 이 보잉사는 앞으로 한동안 어려운 입장 속에 빠져 있게 됩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월 14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마련을 위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오늘 표결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의안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달 결의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때 이를 지지한 공화당 의원은 13명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건설에 필요한 예산 67억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차기 미 대선 민주당 경선에서 다크호스로 꼽히는 베토 오루어크 전 텍사스 하원 의원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오로크 전 지사는 어제 텍사스 지역 언론에 출연해 고향인 엘페소가 해온 일과 엘페소를 대표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다며 이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좋은 발전 사례가 될 것이고 이것이 내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만간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뒤 격전지로 꼽히는 아이오와주로 이동해 첫 유세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부지방에 강력한 눈폭풍이 몰아쳐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10만 가구가 정전 사태를 겪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제 중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 지역에 카테고리 2 허리케인 수준의 강력한 바람을 동반한 눈보라가 강타했습니다. 이번 눈폭풍으로 콜로라도주 경찰관이 순찰 중 눈폭풍에 미끌려온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콜로라도 지역 10만 가구 이상의 정전 사태가 발생했으며 관련 지역의 3,100여 대의 항공편이 캔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국내에서 운항 중인 보잉 737 맥스 8 기종과 맥스 9 기종에 대해 즉시 운항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항공기 승객들이 예약 취소와 재예약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737 맥스 기종은 뉴욕 마이애미 구간과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구간 등 유나이티드 항공, 아메리칸 항공, 사우스웨스트 항공 등 세계 항공사 76대로 하루 275편이 운항 중입니다. 이 구간은 하루에 수천 명이 이용하는 인기 있는 구간으로 하루 최대 5만 명 좌석이 배정돼 있습니다. 이들 구간의 맥스 기종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면서 이용객들이 예약 취소와 재예약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스카이라인이 바뀝니다. 렉쇼어, 필드 뮤지엄과 매코믹 플레이스 사이에 대규모 고층 빌딩 개발 계획이 어제 공개됐는데 이 지역 34에이커의 대형 교통센터와 샤핑, 소매점들이 들어섭니다. 이곳이 CTA, 메트라 그리고 암트랙 등의 교통 중심이 됩니다. 시카고에는 이미 시카고 리버와 링컨 야드 쪽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제이슨 벤다익이 뉴욕 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락킨 맥다널 살해범인 그는 지난달 커네티컷 교도소에서 재수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했었습니다. 뉴욕 교도소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수감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안도 여기에 수감됩니다. 시카고에 오늘 시속 45에서 50마일 정도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는 중부지방을 강타하고 있는 폭풍의 영향 때문인데
지역에 따라 침수도 예상됩니다. 기상대는 데스플레인 리버와 박스 리버 지역에 침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강풍주의보와 침수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오전이나 오후 한때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고 밤새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60도를 넘겠습니다. 오늘 최고 62도, 최저 36도. 내일은 흐리고 오전에 비 소식 이어지겠고 기온은 30도대로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최고 39도, 최저 27도. 토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39도, 최저 26도. 주일도 일부 흐린 곳 있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44도, 최저 27도입니다.